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정규장 이외에도 시간의 거래가 4시에서 6시 사이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소식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정 KPS의 2분기 영업이익이 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기간 대비 약 30%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9,0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부분의 이익이 줄었고 또 럭셔리 브랜드 판매 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의 매출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업이익이 30억 원이고요. 매출액은 2,6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더니 어제 시장 급락과 함께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시장 반등과 함께 주가가 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살펴봤고요. 시장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흥하해운입니다. 해운주인데요. 최근에 중동 리스크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불안 속에도 나홀로 강세를 보였는데 정규장에서 10%대 상승 보였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주인데요. 4시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정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현재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정 KPS입니다. 원전주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는 상승폭 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빔 테크놀로지입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일부터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사며 34%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인데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가량 상승하면서 적착폭을 줄였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형국 전 대표의 이슈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뉴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나온 공시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시간외에서 해운주들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중동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네. 내일 시장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해운주들 좀 접근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흥하해운이나 뭐 HMM이나 뭐 이런 해운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단 지금 뭐 기사가 나온 부분들 이라크 미군 기지에 뭐 배후 불명의 로켓이 떨어져 가지고 이란에서는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중동 전쟁 리스크 부분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 반응하는 민감도를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워낙 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정말 전면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신규적인 뭐 어떠한 특수적인 재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운주들의 좀 테마의 상승력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지금 해운주들의 종목 주가 흐름만 놓고 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린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또 굉장히 많이 실린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또 거래량이 많이 또 축소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잡힐 듯 안 잡힐 듯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해운주도가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섹터에 대한 뭐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잡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없다고 하게 되면은 해운주도로 좀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뭐 해상운임 지수가 지금 일단은 소폭 꺾이기는 했지만 일단 이 소폭 꺾이는 부분들이 급락으로 또 안 간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 즉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지키고 나서 또 한 번의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한 번 또 강세 흐름들이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 내일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임 팀장님과는 아모레퍼시픽 실적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해요. 중국 상류층들은 설화수보다 에스티로더를 샀고요. 또 중산층 이하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실적 추정치를 하회한 이유인 건지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시간외에서 7%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큰 폭으로 하회한 상황, 특히 영업이익이 한 68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42억이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긴 하나 지금 일회성 요인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순이익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상치가 500억 원 수준인데 현재 5,300억 정도가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회성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한 1년 전, 2년 전에도 보면은 특히 그 중국에서 할인 세일이라든지 하면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순위권에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상반기 같은 경우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강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실적들 다만 이제 조금 더 뜯어보긴 해야 하지만 코스알엑스의 편입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스알엑스 편입 안 했다면은 적자. 특히 이제 지난해 1, 2, 3분기를 보게 되었을 때 역성장에 대한 우려들 좀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좀 수치보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 수치 자체는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눌렸다라고 해서 저가에 대한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 심리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 외에 VT라든지 혹은 인그루드 랩이라든지 다른 화장품 섹터들까지도 함께 투심이 살짝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7% 넘게 하락 중이고요. 아모레쥐도 동반해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지금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좀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김시은 팀장님. 네. 앞에 성을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앞서서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이 어닝 쇼크가 내일 이 화장품주의 투심에도 악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니까 지금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시간에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시장에서 좀 화장품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할까요? 일단 조금의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화장품 섹터에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키워드가 수출에 대한 데이터, 그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그중에서 대표되는 게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 편입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다소 심리는 얼어붙을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이 그동안 뭐 상반기 내내 달렸다가 최근 들어서 한 1일, 11일, 21일 수출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관망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화장품이 지금 현재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만 아까는 이제 시간에서 플러스 전환이었는데 네.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제 대표적으로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벤트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수급 플레이어가 빠져나가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내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 마감하고 나온 실적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는 이 장영국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부진한 실적을 냈어요. 네네.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본부장님? 일단 위메이드의 실적 부분들을 놓고 보니까 일단 뭐 전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은 해주긴 했어요. 네. 일단 이제 상승을 해주기는 했는데 일단 뭐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들도 뭐 단기 순이익도 일단 흑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성장성이 나온 부분들은 사실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성장성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액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1분기 때도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었고, 그러니까 2분기도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매출 반영 인식 효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의 움직임, 시간에서의 지금 움직임만 보면 한 마이너스 4%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메이드가 실적을 내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이트크로우 한계라는 이 카드 부분들이 일단은 하나의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단 장영구 전 이메이드 대표에 대한 불구속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메이드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악재로는 계속 반영은 해줄 겁니다. 결국 이제 위믹스코인의 유통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작을 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전에 장영구 전 위메이드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위믹스코인에 대한 유통량을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껍데기를 딱 까고 보니까 결국 이제 유통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작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좀 상승턴을 좀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악재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위메이드 기업 가치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일단 신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레전드 오브 이 미르라는 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미르로 계속 밀고 나가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미르의 전설, 앞전에 뭐 1990년도 당시에 미르의 전설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큰 화두를 좀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원작 IP 부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미르 M이라든지 미르 1부터 시작해서 뭐 4까지 지금 계속해서 출시를 해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미르 M이랑 미르 4가 중국에서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반기에 게임의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매출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고는 봐요. 미르 M이나 미르 4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도 인기 몰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실적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일단 실적과는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여전히 위메이드 쪽에 대한 악재,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밑으로 빼는 그런 작업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나이트크로우 이후에 또 하나의 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작을 좀 내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레전드 오브 이 미르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계속 지금까지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코멘트가 끝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신작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좀 그렇게 큰 반영을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추세를 놓고 봐도 이미 전부 다 추세가 깨진 상황입니다. 추세가 전부 다 깨진 상황에서 저점을 최근에 좀 잡아준 모습인데 일단 지금 라인에서 저점을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오늘의 좀 저점 라인을 이탈을 안 해주고 어느 정도 주가가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일단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으신 기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뭐 추가 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진행을 할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구간들은 아니고 이미 손절하기에도 너무 멀리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일단 홀딩을 계속 좀 유지를 하신 다음에 위메이드가 그래도 미르로는 계속 흥행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다든지 좀 그런 투자 전략을 일단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게임주의 악재가 될 만한 뉴스들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2,700억 원 규모 크래프톤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진혁 본부장님께 좀 네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화장품주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네네. 같아요. 재은하나님, 화장품주는 이제 매도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화장품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도 실적주였잖아요. 네네. 이제는 좀 포트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화장품이 기정사실 부분들은 상반기 때 주도를 무조건 하긴 했습니다. 분명하게 했던 부분들이죠.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주도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부분들. 근데 지금 화장품 쪽에 일단 빠지는 부분들은 아모레퍼시픽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쪽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가 좀 커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지금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 불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갔을 때 당시 보니까 국내 화장품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진이 돼가지고 이미 재고가 입고가 될 때까지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계속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그간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다른 패턴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예전에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중국 쪽에 대한 뭐 어떠한 악재라든지 중국에 대한 매출이 뭐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전체 다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국 중심적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트렌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 지금 중심적으로 마케팅을 또 진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가 또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좀 할인, 반값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좀 대규모 이벤트이다 보니까 결국 기존 고객사들한테 발주가 또 엄청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빠진다고 빠져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화장품 같은 경우가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실리콘투의 추세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실리콘투의 추세가 만약에 깨지지가 않고 계속 실리콘투가 추세를 유지해준다 하게 되면은 결국 화장품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은 VT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VT 같은 경우도 지금 리들샷 부분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리들샷에 대한 효과 부분들은 하반기 때도 계속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을 때 당시에 혼자 못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기업이 굉장히 마케팅도 잘하고 기업의 뭐 어떤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력도 굉장히 강한데
작년에 해외 쪽에 대한 마케팅 일회성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으로 인식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으로 매출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드럭스토어 쪽에서도 이미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의 코스트코에도 지금 이미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대형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마케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 마녀공장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게 되면은 해외 마케팅 부분들 이제 해외 채널의 확대, 성장성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밸류의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좀 적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빠질 때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하락률 상위 종목의 화장품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서 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고요.